예, 초자님들 우선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가 크게 보면 고등교육, 전문대학의 어떤 영토 확장 이런 큰 주제를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영토 확장이 결국에는 그 사이버 세상으로의 어떤 영토 확장, 그 전문대학이 앞으로 이러닝 분야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그 운영 비용도 좀 줄이는 방안,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적인 그런 개념에서 학의 개념은 점점 이제 거의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학교에서 그것을 준비시켜줬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학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IT 시스템 관리자 자격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종전에는 MBA 과정 이걸 이수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하고 그랬는데, MBA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저렇게 생명공학 수료 해가지고 생명공학 관리자 자격 이런 식으로 인재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사이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각종 무크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역량 개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공을 하면서, 또 기업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덱스라든지 코세라, 유다시티 이런 쪽에서 그런 역량 개발, 뭐 긴 강좌가 아니라 짤막짤막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이 이제 쭉 발전하면서 KOCW라고 오픈 코스웨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국에서 KOCW 해가지고 저희 캐리스에 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초중등 교육에도 무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산의제대학과 전문대학 간, 또 사이버대학과 그 온라인 과정을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연합 모형 이런 것들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새로 그런 온라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별도의 그런 막 또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하기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대학이라든지 그런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쪽과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질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건 뭐 또 익숙한 그림일 것 같아요. 조지아텍에서 AI 인공지능 조교를 활용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 앞에 서 계신 분은 교수님이고 TA들인데 TA 수를 세보면 8명인데 9명이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이제 G 왓슨이라고, 이게 인공지능 조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단히 강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TA 숫자도 부족하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중간에 탈락한다든지 또 수강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 지라슨이라는 인공지능 조교를 활용하면서부터 응답률이 정확하게 막 97% 이상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중에 강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조교가 너무 설명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데이트 신청까지 하려고 했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그런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마이클 크로우라는 총장이 2002년부터 한 10년 넘게 그 총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미국 대학의 혁신 아이콘으로 부상시켰습니다. 69개 학과를 통폐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통폐합시킨 거죠. 하고 30개 학과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문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잭슨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뭐 우리도 전문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그 기초학력 부족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들을 어떻게 보충시켜서 다음 단계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좀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쪽에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적응학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해서 이제 좀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도 나와 있고요. 뭐 영진 전문대학은 뭐 우리 총장님들 익히 아시는 그런 거잖아요. 상당히 저는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에 나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많은 사실 우리 전문대학들이 제가 여기 들은 그런 거에 뭐 훨씬 나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학들 간에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좀 경쟁 이런 것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그런 것들은 뭐 남하고 쉽게 공유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각 대학에서 우수한 사례 이런 것을 운영을 한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30개 단과대학들이 서로 연합체를
그 형성을 해서 우리는 참 NCS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수준 직무 능력 그런 것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대학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역량 뭐 중심으로 좀 확실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 해서 저런 교육 프레임워크를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1개 대학이 대학 간의 멘토하고 멘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우수한 어떤 그 운영 사례 이런 것이 있으면 멘토가 돼서 그 멘티 대학들한테 뭐 정확하게 그런 것을 좀 컨설팅도 해주고요. 안내해주고 그럽니다.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 개인별 고도의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급장 달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급장 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으로는 둘 다 망하는 거고 왜냐하면 워낙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막 예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이내에 물론 그분의 뭐 예측입니다만 그 대학 전체 대학의 하위 4분의 1은 사라질 것이다. 뭐 그렇게 예언도 하고 막 예,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딱 확립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낙인 효과라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각인 효과 이제 우리는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이다 하는 그런 식의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지원 성덕대학 총장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그 사이버 캠퍼스 구축하는 게 약간의 대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닉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초기 화면인데 저희들이 사이버 캠퍼스입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이제 개교한 이후에 조금 빨리 원격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단기 대학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다가 보니까 이 원격 교육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모델들은 조금 미국의 여러 대학들을 이렇게 짜집기로 참고했습니다. 우리 대학과 영천 공고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사이버 컨텐츠를 직접 강의를 해서 뭐 MBC 방송에도 나오고 교육부에도 그때 소개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공개 강좌인데 저희들이 재학생을 상대로 다양한 어떤 특강 강좌를 하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서 졸업생들에게 평생 AS라는 어떤 타이틀로 여기서 묵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KCEA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전문대학 총장 협의회에서 2001년에 창립했는데 초창기에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이 59개 대학이나 참여했지만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활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동으로 아까 경비를 냈기 때문에 조금 스타 강사 이보영, 김대균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제 같은 경우에는 교양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시간제에 활용해서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본 콘텐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플립 러닝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디드 러닝을 하면서 이게 껍질뿐인 동영상만 촬영해가지고 주는 거는 저희들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플립드 러닝을 한번 토론식으로 요즘 창의적인 대세니까 들어가 보자 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대화를 한 후에 15, 16, 17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15주 차에 모두 다 풀리는 다 갔을 경우에는 준비하시는 교수님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10회를 지나가면은 학생들이 홍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5회로 조금 많으면 7 아니면 약간 적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결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한양대학교에서 그 이러닝 학전 교류를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 시골인데도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양 강좌를 저희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의 좀 핵심 콘텐츠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공 전 진인주입니다. 네. 우리 윤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에 아무튼 그 다른 대학하고 조금 뭐 차이 난다거나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만은 그 eLive라는 것이 e-learning in vocational education을 줄여서 이름 붙인 말인데요. 직업 교육의 도구로서 디지털 컨텐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이들에게 좀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 전문대학과 또 지역사회 아니면 뭐 다른 중고등학교나 또는 나아가서는 외국의 다른 학교에까지 공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이 대부분 학과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개인별로 개인차도 크고요. 또 이 친구들 뭐 인문계열 출신과 또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간의 그 차이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잘 활용함으로써 실습 시설을 좀 그 절약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9년부터 이 디지털 컨텐츠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능별로 모듈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용접이면 용접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 플립드 러닝으로 연계될 수도 있고 또 자습의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현재 160여 개가 넘는 그런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모바일 컨텐츠를 만들어서 모바일화해서 학생들이 어디서나 이제 해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60개 이상의 그 학과의 기능별 모듈도 만들고 있고 이제 대부분을 저희가 QR 코드와 연동을 시켜서 학생들이 QR 코드를 읽음으로써 바로 그 기능법을 이제 사전에 기계에 실제로 손을 대기 전에 한번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을 저희는 이제 그 CTL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L에서 그 3인 인증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추가했는데 이게 빠졌는데요. 교수님에 대해서도 인증을 해드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코스를 이제 다양하게 택하면은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도 도움을 주고 또 교수님들에게는 업적 평가하고 연계해서 끊임없이 좀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이게 또 뭐 톱일 수도 있고 드릴일 수도 있고 시험기일 수도 있고 등등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NCS 컨텐츠도 이제 학과별로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까 K-MOOC 잠깐 말씀드렸는데 K-MOOC 사업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뭐 우리 인하공전만의 그런 도구로서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도 함께 공유하겠다 해서 지금 첫 번째로 택한 과목은 스크래치와 스마트 코딩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뭐 이공계통 학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도 코딩이 필요하고 또 이 소위 컴퓨터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과목을 많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의 기초로서 우리 저 컴퓨터 정보과의 교수가 이제 자원하셔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됐고요. 아마 11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업로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이 그야말로 공유 플랫폼에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타 전문 대학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하고 성격이 비슷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 내용들을 보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대학은 지금 사회적 이슈인 학력인구 감소 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직업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입학자의 35%를 담당하고 있지만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일반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고 산학협력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저희 전문대학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이에 더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과 함께 전문대학 지원 확대, 평생 직업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전문대학은 교육시장에 초점을 바꾸어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과 발굴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는 첫째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국외에서 교육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20개의 강좌를 K-MOOC로 개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대학들도 NCS 기반 직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MOOC로 공동 개발해서 아까 한석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전문대학들이 연합해서 이를 공동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대학에서 학문 기반의 일반 대학 K-MOOC와는 다르게 NCS 기반 직무 교육을 중심으로 가칭, 커리어 K-MOOC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전문대학에서 정착시킨 NCS 기반의 직무 교육을 디지털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오프라인 실습 교육과 혼합하여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 전문대학들은 대학마다 교류 대학들을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류 대학들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해외 교육센터를 두어 대학 간 공유하며 공유 경제 또한 실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대학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칭 커리어 K-MOOC TF팀을 구성하여 타겟 국가의 산업 구조 및 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 분야를 도출하고 시범 분야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대학들은 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NCS 온라인 직무 교육 내용을 협의하고 선정하여 디지털화된 직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실습 교육이 적은 교과목부터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대학에서 K-팝, K-댄스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외 교류 대학에서 K-팝 한국어 캠프를 개최하는데 한류를 교육 콘텐츠와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은 처음 현지에 진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현지 친화적인 위치를 점하고 현지 교육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K-MOOC화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커리어 K-MOOC가 시장에 쉽게 정착하는데도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초기 단계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시범 삼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전문대학은 해외,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의 교류 대학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NCS 직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거점 대학을 마련하여 이를 교육센터로 활용해보자는 것입니다. 커리어 K-MOOC는 디지털화된 교육 콘텐츠를 교육시장에 먼저 서비스하고 거점 교육센터에서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대학의 K-MOOC와는 차별화됩니다. 실전과 실습이 중요시되는 전문대학의 교육 방식에서 오프라인의 면대면 교육의 장이 전혀 없으면 교육 성과나 학습의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점 교육센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의 기대 효과를 보면 첫째로 커리어 K-MOOC 강좌를 통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유학 올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이고 해외 학생들도 한국어나 전공 기초를 현지에서 이수하게 되면 국내 체류 기간이 줄어들어 유학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학 간 공통 해외 거점 교육센터에서 실습 기자재 공유, 네트워크 공유 등을 하게 되어 새로운 경제 공유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셋째로
커리어 K무크 강좌들이 국내 평생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교육 콘텐츠들은 영어로 개발하게 되면 고급 교육 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국제 통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전문대학의 교육용도 확장에 관련하여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는 전문대학만의 NCS 직무중심 기반 가칭 커리어 K무크 사업에 대해 제언드렸습니다. 한영수 비전대학 총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교육 영토의 확장 중에서도 이제 오늘 주로 얘기가 된 것은 교육 콘텐츠라든지 또 교육 방법 뭐 그런 면에서의 이제 확장을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다름 아니고 이제 전문대학의 이 글로벌화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 대상을 해외로 확대하는 문제. 그건 뭐 우리 누구나 어느 대학이나 다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 영토를 확장하는 하나의 블루오션으로서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외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지만은 주로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는 자국으로 귀국을 전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나 또는 이 출신 국가 학생들의 출신 국가의 산업과 이 체계적인 연계는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귀국 후에 자국의 경제 산업에 기여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보다는 우선 우리의 재정 수입 확대라는 관점에서 주로 봐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전문대학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유학생들이 출신 국가나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측면은 간과되고 있다고 봅니다. 개도국의 산업 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면은 그 나라 정부의 지원도 서포트도 받을 것이고 또 우리 정부의 또 ODA 의 일환으로서 코이카 등 자금 지원도 받는 길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우선 국내 산업과 연계한 사업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몇 개 대학들이 이미 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 양성 특별반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이 특별반이 1, 2학년 46명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앞으로 다른 일반 유학생과는 달리 별도의 취업 비자를 그렇게 취득하고 상당히 유리한 뭐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귀화를 한다고 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스테이터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외 산업과 연계한 사업 사례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해외 공동학위제를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의 남창이공대학과 2012년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311명에 대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억 2,400만 원 정도 수입을 창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 과정과 컨텐츠를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베트남, 몽골 등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 좀 특이한 그런 학과가 하나 있는데 국제협력기술과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되는데 뭐 내국인도 있습니다만은 개도국 외국인 유학생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대학이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사실은 과정인데 이제 선교사가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은 이제 기술 선교사가 되는 거죠. 기술도 가지고면서 이제 선교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꽤 이제 됐습니다. 역사가. 근데 이러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자기네 나라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이 될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책 건의를 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이 국내 산업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이 고급 전문 기술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뿌리 산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하고 또 지금은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이 재정 지원을 좀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일반 유학생과 다른 어떤 특정 프로그램, 뿌리 산업이나 또는 뭐 어떤 외국 대학과 조인트 프로그램이나 글로벌 캠퍼스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걸 통해서 유치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서 쉽고 빠르게 유학 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국내 들어와서는 일 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비자라든가 노동 관련 규정을 개선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K무크를 활용해서 뭐 커리어 K무크 구축을 또 제안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러한 것과 같이 결합한다면은 그 훨씬 우리 전문대가 해외를 진출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전문대학이 그 도약의 기회로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격대학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공문입니다. 키워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정의 자체, 그 데피니션 자체도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양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더 그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가고 있는데 소양적인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씨로 하는 그런 사씨가 있죠. 이제 기본적인 어떤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통, 그 다음에 창의력, 그 다음에 협업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안에 해왔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협업이라는 코퍼레이션 부분은 우리가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 키워드는 이제 이번에 하는 공유 경제라는 그런 개념을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것이 우리 뭐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분야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공유 경제 차원에서 그러면 대학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공유 학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각자 학교 또는 어떤 주체들의 경쟁을 넘어서 공유를 통한 상생의 발전, 또 공진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개념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 또 모든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좋은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 12곡인데 이거 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대학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현황하고 어떻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향후 우리 전문대학 협의와 전문대학과 어떠한 협업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표방하기 위해서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 기관이 아닌 평생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19개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3년 16개 쭉 되다가 2008년에는 이제 고등교육법 제2조 2항에 있는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원격대학의 형태로 자리를 매김하는데 평생교육 차원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20대에서 한 80대까지 그 나이가 연령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학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은 한 11만 정도 되고요. 졸업생이 한 20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만 있어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제화, 세계화가 가능하다. 용이한 대학이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학습 병행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등록금이 학점당으로 해서 학점당 대개 한 평균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저비용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첨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거의 방송국 수준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스태프들도 콘텐츠 개발부터 시작해서 쭉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거의 전문화가 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데 여기 이쪽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기계도 계속 바꿔야 되고 스튜디오도 개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교수 학습을 하는 그 실질적으로 설계해주는 그런 분들이 대학별로 한 뭐 20명 막 이렇게 쭉 있어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을 보시면 대개 이제 4년제와 우리가 전문대, 4년제와 전문대학, 그다음에 평생교육으로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4년제는 뭐 140학점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전문대학은 80학점. 그래서 전교육 전체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의 정체성 때문에 100%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근데 진짜 질 관리하고 점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단 이제 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부는 실습 과목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오프라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교수 학습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 학습 부분의 콘텐츠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학생 간의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이 퀴즈, 질문, 토론, 레포트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전부 기록이 돼서 나중에 그 점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이버대학이 21개인데 실제 이제 4년제가 17개, 전문대학이 이제 2개, 또 이제 평생교육기관이 이제 2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우리 그 전문대학들이 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인문사회나 사회 뭐 이공계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인문사회라든지 이공계 이게 이제 학과 베이스입니다. 학과 베이스로 보면은 콘텐츠가 8,799개 정도가 활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왜 우리가 온오프라인이 함께 그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정말 온라인 대학을 온라인 이 콘텐츠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무크도 그러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우리가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면 굉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스태프들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투자가 좀 감소되지 않겠는가 같이 한다면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 환경이 이제 온라인 다 시스템이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공동의 LMS 개발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런 우리나라의 그 교육에 대한 그 빅데이터 구축 같은 것이 된다면 국가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이걸 위해서 전문대학에서 어떤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국방부하고 전문대하고 협약을 통해서 전문학사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과 잘 매치시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한 9,000여 개 정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전문대학에서 잘 이렇게 하고 계시면 혹시 우리 사이버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면은 뭐 교양이라든가 또는 지금 뭐 다른 대학들하고도 이렇게 좀 일부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